죽을 맛이죠. 예.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고 계속 평가손실 상황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8조 원이면 뭐 손실도 아니야라고 버티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확정 수익이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첫 번째 산 손실률보다 얘네가 만들어서 모아놓은 확정 수익이 커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 편한 투자가 일어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플릿 인베스트 대표이사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분이 바뀌었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네. 한 10개월 만에. 네, 10개월 전에도 제가 백수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인터뷰 전에 예. 그 세븐스플릿, 예. 뭐 달러리치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 너무 흥미로워가지고요. 오늘 사전 질문지를 드리긴 했는데 예. 그거 말고 예. 세븐스플릿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사업화하시고 좀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영상 한번 10개월 전에 제가 출연했던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멘탈도 약하고 또 종목도 볼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종목은 적당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적당한 종목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로 고르는 종목들은 돈 잘 벌고 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회사를 말하겠죠. 빚 적고 뭐 현금 많고 이거는 이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적당한 회사라고 보는 게 꾸준히 이익을 내야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 이런 세 가지 정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면 적당한,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만한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당한 회사에 투자하면 그냥 적당한 정도 수준의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재미도 없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같이 안 좋고 좋으면은 그냥 조금 좋았다가 뭐 좀 드라마틱한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수익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우리가 그냥 주위에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이제 물려 있는 주식은 손실이 나더라도 평가 손실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수익이 나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면 그건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수익으로 남아 있는 그런 수익인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과 확정 수익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팔면 좀 적당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방법이 뭐냐면은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나누어서 매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한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죠. 평단가가 이제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10만 원에 맨 처음에 샀는데 100만 원어치를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또 100만 원어치를 뭐 한 5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평단가라는 게 7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5만 원인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야지 수익인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는 물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5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액도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물타기가 좀 유의미해진 숫자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한 10종목을 나눠서 사야지. 그래서 나눠서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종목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약간 플러스인 애들은 다 팔고.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플러스인 애들 판 돈으로 물타기를 한 종목에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나 분명히 10종목에 분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종목으로도 몰빵돼 있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눠보자. 근데 뭘 나누느냐? 계좌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는데 추가 매수도 똑같아요. 물타기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계좌에서는 10만 원에 사요.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따로 5만 원어치 100만 원을 딱 100만 원어치 5만 원의 주가를 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신기하게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뭐 7만 4천 원까지는 가. 네, 1,000원만 더 올라가면은 뭐 내가 수익 실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다시 떨어져요. 또 그때 팔 걸 조금이라도 막 이런 후회를 하죠. 그런데 5만 원이던 주가가 5만 5천 원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좌를 분리해서 샀잖아요. 첫 번째 계좌는 여전히 평가 손실 상황이라 얘는 기다려야 되지만 두 번째 계좌는 아마 MTS 상에 플러스 뭐 5% 정도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쵸. 수익 실현. 확정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주머니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고요. 떨어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르면 내가 첫 번째 계좌에서 산 삼성전자가 평가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떨어지면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지면 두 번째 계좌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대요. 그 투자자가 좋아요. 왜냐? 또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예. 현금도 생겼고.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현금도 늘어났겠네 5%. 예,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세 번째 계좌에서 또 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름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세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제 행운의 의미로 이제 해놓은 것일 뿐이고 한 7번 정도 나눠서 샀으면 7번 나눴는데 또 떨어지면 이제 포기해라. 기다려라 그냥. 왜냐하면 하방이 열려 있잖아요. 주식은 막 상장 폐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7번 정도 나눠서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게 나눠가지고 뭐 100번 추가 매수를 하던 5번만 추가 매수를 하던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인 거죠.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도 그 매수 평단가를 산정해가지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팔 때도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주가 하나 있어요. 그 2차 전지주 또한 제가 무슨 2차 전지가 이렇게 그 섹터가, 되게 핫하게 될 줄 모르고 샀겠죠. 제가 2년 반 전에 산 종목이니까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 종목을 샀는데, 종목명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공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하고 LS라는 회사 둘 다 지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제가 사고 났는데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잖아요. 서자마자 하락하더라고요. 한 5% 하락하면 저는 이제 두 번째에서 사기로 했잖아요. 샀어요. 그게 5% 룰인가요? 그것도 이제 투자자의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한 5%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또 거기서 또 5% 떨어지면 또 세 번째 사고 뭐 이렇게 이것도 아까 몇 번 나누어 살지처럼 본인이 정하면 돼요.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많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 주식은 한 마이너스 50%까지도 갈 것 같아. 그러면 10% 떨어질 때마다 5번 정도 나눠서 사면은 하방에 이제 투자가 멈추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공개 투자주의인 거는 약간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방법을 취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5%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수익 실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몇 %냐 없어요. 저는 그냥 빨간색이면 팔아요. 기분 좋으면 아침에 딱 열었는데 얘가 빨간색으로 1% 수익이에요. 그래도 팔아요. 운 좋게 어느 날 폭등해갖고 막 10%예요. 땡큐 하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만드는 데는 제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만 이 룰을 지켜요. 근데 반드시 내가 5%를 정했다라고 해서 5%에 사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짓 하다가 내가 아침에 계속 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회의가 있어요. 회의 갔다 왔더니 5%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얘가 10%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좋아요. 나 5%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NS 같은 그 종목은 넘버 한 4까지 갔었어요.
20% 정도 하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추가로 네 번째 샀을 때 약간 반등했어요. 한 뭐 2, 3%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좀 기다리니까 또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3 이제 세 번째 산 종목도 세 번째 산 그 LS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팔게 됐죠. 수익을 얻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또 사고 다섯 번째 또 사고 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첫 번째 산 LS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죽을 맛이죠. 예.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고 계속 평가 손실 상황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8조 원이면 뭐 손실도 아니야라고 버티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확정 수익이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첫 번째 산 손실률보다 얘네가 만들어서 모아놓은 확정 수익이 커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 편한 투자가 일어나요. 더 떨어져, 한번 떨어져봐 너.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또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올라가면 올라가도 기분 좋죠. 평가 손실이 줄어들고 그렇죠. 내 전체 수익은 늘어나니까. 근데 이 LS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 전지 제가 이제 갑자기 제가 선정한 종목 중에 갑자기 20개 정도 종목 선정하고 제가 투자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20개 중에 운 좋게 한 3가지 종목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주 테마에 어떻게 묶였나 봐요. 갑자기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 주식은 저도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첫 번째 스플릿. 예. 얘는 제가 한 10년 갖고 있겠다, 20년 갖고 있겠다. 그 수익률이 막 적어도 100% 이상일 때만 내가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이어가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애들은, 단기 트레이더죠. 예, 그냥 나 기분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예로 들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첫 번째 계좌가 50% 이상이 됐어요. 얘는 이제 지금도 안 팔잖아요. 1%만 수익이 나도 얘네들은 팔았었는데 얘는 50%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뭐 100%, 200% 되면 그때 얘네들은 뭐 정리를 하던가 제가 판단을 하거나 근데 그 시간도 어렵지가 않은 게 배당주들이에요.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배당도 다 챙겼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평가 손실 상황에서도 마이너스로 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나 이미 배당 받고 확정 수익 만들고 해서 이미 수익인 상태예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제가 이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닌데 계좌를 7개 이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해놓기는 했는데 단 몇 분 만에 계좌 뭐 7개 만드는 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사람들이 계좌 여러 개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래서 제가 실수로 어떻게 뭐 비대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19개가 만들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했었는데 쉽긴 쉬운데 또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허들을 좀 무너뜨리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공포회사라는 말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내가 5% 떨어지면 이 종목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막 은행이 망하고 맞아요. 예,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나면 이거 좀 더 기다렸다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기계적으로 대응해야지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멘탈이 어느 정도 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을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땡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여기 이제 버무려지다 보면은 사야 될 때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가 기회였네라 하기도 하고 팔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빨간색만 보이면 좀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난 3% 정도 수익이면은 뭐 넘버 2, 3, 4, 5는 다른 계좌에서 산 애들은 팔 거야라고 마음 먹었는데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됐는데도 안 팔고 있어.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팔 걸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대응이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름은 매직 스플릿이라고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 이 투자 시스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사업화하신군요. 예. 아, 아직 뭐 사업화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스플릿 인베스트의 대표이사 박성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스플릿 인베스트는 달러리치라는 달러 투자를 하는 어떤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 법인이고 이 매직 스플릿은 또 따로 이제 제가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인이 아직 사업화 단계까지는 안 갔고 이 서비스는 한 지금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가 저도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약간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영역을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응이 필요 없죠. 기계가 하니까. 내가 이 매직 스플릿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냐면은 계좌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계좌 하나인데 이 매직 스플릿으로 증권사하고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증권사에서 API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 API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다가 매직 스플릿이 망하거나 뭐 잘못되면은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냥 키움증권의 주문을 대신 내주는 역할만 하지 돈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 도구를 개발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도 신기해요. 지금 한 수천 명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수천 명이 이걸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한 6개월 전에 저도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 나도 한번 공개 투자를 해보겠다. 이걸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20개 정도 종목을 이것도 적당한 종목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한 종목당 100만 원씩을 샀어요. 2천만 원. 이게 세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치를 사고 제가 명령을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해당 종목들이 몇 퍼센트 떨어질 때 2차, 3차, 4차 추가 매수를 할지 또 이 종목들이 추가 매수한 거에서 몇 퍼센트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할지만 내가 숫자만 저는 이제 3%, 5%, 3%를 정했어요. 5%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3%가 오르면 그냥 수익 실현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포가 오기도 하고 은행이 망하기도 하고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놔뒀던 그 프로그램이 한 일은 총 4천만 원까지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2천만 원치 2천만 원보다 더 샀을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제가 중간에 한 10개 정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금 첫 번째 장기 투자는 첫 번째 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추가 매수가 1천만 원. 예, 1천만 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았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제가 많이 산 게 4차까지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종목도 있어요. 7차까지는 안 갔네요. 예, 안 가더라고요. 예, 저는 5%를 약간 보수적이에요. 어떤 분은 막 1%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0.5% 오르면은 매도해라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카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모인 카페인데 지금 한 10,000명 정도 넘었을 거야 아마. 그분들이 자기 수익 인증도 하고 나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렇게 공개도 해요. 또 어떤 분이 공개한 걸 봤는데 한 종목으로 하루에 한 20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했나 보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고 팔고 수익을 확정 수익을 계속 20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합치니까 막 수익률이 막 10%, 20%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해 보이고 그분은 좀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놨더니 4차까지 이제 폭락장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첫 번째에만 주식들이 다 있고 빨간색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추가 매수로 산 게 두 번째 산 게 이제 한 3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촬영하기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수익률로는 지금 6개월 됐는데 한 10%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이제 제가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0%라 6개월 만에 달성했으니까 되게 잘했죠. 근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매직 스플릿이 알아서 사고 팔고 한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 한 4천만 원 넣어놓고 한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은 이제 현금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동으로 그냥 4천만 원에서 얘가 알아서 돌아가서 그렇죠. 그냥 수익률을 준 거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전체 투자금을 설정하지는 않았고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20개 정도 세팅하고 또 추가로 한 10개 정도 해서 총 3천만 원 정도를 세팅해 놓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제 돈을 이제 증액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4천원에서 끝난 거예요. 아. 추가로 10번 산 거에서 이제 끝난 거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제가 5%로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10%를 설정했다면은 더 적게 총투자금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리고 현금 비중 말씀하셨는데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2억 원 정도 가지고 공개 투자 중인 계좌도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된 포트폴리오인데 걔도 세븐 스플릿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걔는 네. 수동이에요. 제가 그냥 사고 싶을 때 그 제 기준에 부합하면 사고 또 팔고 싶을 때는 뭐 빨간색이면 팔고 이렇게 하는 계좌인데 그게 총 투자금이 2억 원인데 지금 1억 5천 정도가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수익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총 이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인 거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매직 스플릿으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얘도 30%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공개 투자 중인 거 말고 제가 실제로 예전부터 운영해오는 세븐 스플릿을 운영해오는 더 큰 계좌가 있어요, 따로. 네. 걔도 30%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현금 비중을 제가 의도적으로 나 30% 해야지 이게 맞춘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요.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런데 상승장으로 딱 진입하면은 현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가 됐는데 어떻게 새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하게 3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준 거예요. 내 현금 비중을. 예.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주식 비중은 70% 정도 있는 게 적당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 거니까 네. 예, 현금 비중은 30%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저한테 오히려 내가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투자는. 그러니까 예측은 저는 전혀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걸 뭐하러 예측해요. 2차 전지가 더 오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뭐 시장 상황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대답도 준비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와이프하고 차 타고 가서 본다고 이런 농담도 준비할 만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나누어서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팔고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 신경 쓰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게 이 세븐 스플릿인데 이걸 또 프로그램이 알아서 대신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 수천 명이 지금 이걸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예요. 장이 끝나면 얼마 벌었나 보는 거예요. 야.